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킨입니다. 요즘 프로들의 기보를 보면 한칸 협공 정석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세 정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애호가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따라도 보실 수 있는 정석이니까요. 오늘 잘 익혀두셨다가 실전에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에 제작한 소목 한 칸 협공 정석으로 이루어지는 포석 기보집의 두 번째 장입니다. 지금부터 포석의 수순을 검토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강좌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한 칸 협공에서는 보통 날일자로 씌워서 대응을 합니다. 한 칸을 뛸 경우에는 날일자로 이렇게 받아주면서 좀 실리를 챙겨가는 자세가 좋아서 이제 과거에 많이 두어졌던 정석은 바로 씌워서 이제 한 점을 압박하는 건데요. 이때도 그냥 한 점을 가볍게 버려서 두더라도 백이 조금은 우세한 결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흑도 귀의 젖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 늘어서 받아주는데 여기서도 한 점을 바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손을 빼고 두더라도 백이 약간은 기분 좋은 흐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손을 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프로들 바둑에서 보면 바로 대응을 하지 않고 이제 손을 빼고 진행을 했을 때 백은 이 한 점을 뭔가 붙여서 압박하면서 약간 공격을 하고 싶은 장면인데 이렇게 붙여가게 되면 끼웠을 때 자세가 제격입니다. 아래편을 칠 수는 없죠. 끊기는 약점과 축이 맛보기가 되면서 백이 곤란하고요. 그래서 위쪽을 단수로 막아서 이제 봉쇄 작전을 이제 취해야 되는데 이런 진행이 나왔을 때 여전히 흑은 이제 완생이고요. 백에겐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흑이 조금은 만족입니다. 자, 보통 손을 뺄 경우에는 이렇게 씌워서 입구자로 씌워서 봉쇄를 하게 되는데 이 형태를 가지고 흑이 둔다면은 붙여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뺄 경우에 이렇게 막았을 때 이제는 이 한 점이 거의 제압이 되죠. 굉장히 두터운 형태고요. 그래서 흑이 보통은 이제 붙여서 백은 따라 젖히게 되면 이제 귀 쪽에 2단을 젖혀서 두게 되는데 이 형태만 놓고 보면 뭔가 봉쇄는 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살고자 한다면 이런 교환들이 떠올라요. 하지만 이런 교환을 만약 진행하면 살더라도 생불여사죠. 살더라도 너무 많이 당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흑이 불만이고요. 최대한 악수를 생략하면서 바로 붙여서 사는 것이 좋은데 이때도 호구를 치면 탈출은 됩니다. 그러면 단수가 일단 한 방에 아프고요. 요런 단수가 빵따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 이 진행 자체로 흑이 뭐 백모양을 돌파하더라도 꽤 많이 당한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거의 8대2 정도로 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통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무겁게 끌고 나오는 싸움이 지금 초반에는 당장은 좀 무리스럽고요. 주변 배석에 따라서 흑돌의 우군이 놓여 있을 때는 이렇게 실제로 끌고 나와서 싸우는 것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두셔야 되는데 보통은 호구보다는 이 단수 한 방이 아프기 때문에 귀를 따라서 젖혀가면서 이제 백도 여기서는 타협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단수를 쳐서 흑을 잡으러 간다든지 하는 것은 무리가 되겠죠. 백도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받아주었을 때 또 지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단수를 쳐서 흑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이런 형태로 정석 후에 정석으로 알아두시면 실전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통은 이제 한 칸 협공에 바로 날일자 씌움으로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나와서 끊었을 때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정석의 특징은 상호 무난한 타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두기가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때 만약 한 점을 살리고자 한다면 늘었을 때 백 한 점이 흑도를 지금 가장 좋은 위치에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무리가 되고요. 이 싸움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흑이 조금 무리스러운 싸움이고요. 그래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변화로 단수를 쳐서 호구를 치게 되고
백은 또 흙 한 점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냥 잡는다든지 뭐 이렇게 잡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프로들 바둑에서 보면 이 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인공지능은 잡는 방법 가운데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배석에 따라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입구자 또는 한 칸, 또는 여기서 요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둘 때도 간혹 있는데 인공지능 추천수를 지금 알아보면 좀 단단하게 지켜두라고 하죠. 지금 플루스파짜리로는 그냥 장문, 네, 요 정도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이가 극미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입구자, 한 칸 전부 가능한 수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보상에서는 일단 입구자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한 칸으로 지켜 두었습니다. 이때도 한 점을 만약 이렇게 잡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가장 확실하게 백을 제압할 수 있지만 이게 추후에 이런 자리를 당했을 때 좀 활용이 돼요. 약간 중복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은 크게 백을 좀 제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이 정석에서의 핵심은 정석 후의 활용이에요. 그럼 양쪽 모양에서 백은 이제 흙 한 점을 가져갔고 흙은 백 한 점을 가져간 형태인데 백이 흙 모양을 활용할 때는 일단은 뭐 아래편 쪽에서 이 선은 지금 나를자 가는 자리가 굉장히 큰 곳이잖아요. 흙의 입장에서. 물론 초반에는 지금은 작습니다. 현재에는. 하지만 잠시 뒤에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백이 둔다면은 이런 자리 한 칸을 띄어서 좀 집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변 쪽을 최대한 이제 흙을 약간 눌러놓는 발전을 약간 미리 제한하는 차원에서 먼저 붙여서 활용하는 수가 정석 후의 정석으로 지금 바로 가능한 기보상 수순에서는 바로 붙여갔는데요. 받아주면 또 바로 이렇게 한 칸으로 진행을 해서 흙 모양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정석 후의 정석인데 이렇게 붙였을 때 당연히 저는 이곳에 느는 수 또는 젖혀놓고 이렇게 있는 수도 있고요. 간혹 가다 보면 위쪽을 젖혀서 반발하는 수도 있는데 그럼 위쪽을 젖히게 되면 또 여기서도 그냥 늘면 흙이 늘었을 때 뒷문이 열리기 때문에 조금은 백이 좀 활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무거워진 결과거든요. 그래서 위로 젖혔을 때 보통 아래편을 젖혀서 이제 실리를 차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요런 진행도 만약 흙으로 두터움을 선호하신다면 좀 괜찮은 선택이에요. 보통은 늘어서 이렇게 받아주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신 형태예요. 저도 실제로 이 수만 두어봤는데 간혹 위로 젖히는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기보상에서는 또 아주 재미있는 수가 등장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여기서 손을 빼고 3-3 침입을 했습니다. 와, 붙였는데 손 빼는 것이 가능할까요? 약간 너무 당하는 형태처럼 보여지는데 이 형태에서 의외로 백이 젖혀가는 수가 별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끼움을 했을 때 있게 되면 백이 어느 한 곳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가 어렵죠.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호구를 쳐서 지키는 정도인데 흙도 꽤 두터운 형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젖히는 수보다는 이 형태를 가지고요. 이 수밖에 안 떠오르는데 느는 수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러면 뚫리면 어떻게 되나 해서 봤더니 나와서 끊었을 때 이 싸움이 이렇게 만약에 싸움으로 진행이 되면 일단 이 단수 한 방이 아프고요. 봉쇄를 당했을 때 물론 흙이 100석점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백이 두터운 진행으로 이렇게 돌을 버려서 두더라도요. 백이 조금 유리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기보집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석 하나만 사실 정확하게 수순을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께서 실전에서 또 사용하시기에도 좋고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텐데 이 한 칸 협공은 일단 한 칸 뛸 경우엔 이 나를자를 기억하시고 손 뺄 경우에는 입구자 씌움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나를자로 씌워서 반격을 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나와서 끊게 되고 흙도 단수 쳐서 이렇게 호구 자세를
갖추게 되는데 그냥 붙여갈 경우에는 늘었을 때 자세가 좋아요. 이 한 점 가져가면 굉장히 두텁게 한 점을 제압하면서 백이 만족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수를 한번 치고 호구를 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백의 첫 번째 선택의 기로예요. 이때 이렇게 그냥 잡을 것인지 입구자를 둘 것인지 또는 한 칸을 둘 것인지는 배석을 보고 두시는데 지금은 주변에 돌이 조금은 안 받쳐주거든요. 우상 쪽에 백의 세력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한 칸 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저도 이 수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가장 단단하게 이렇게 잡는 자리가 인공지능 기준에서 블루스팟이었어요. 자, 기보상에서는 또 프로들 바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입구자로 전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흑이 한 칸을 띄어서 백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죠. 한 점을. 그래서 붙여서 두었을 때 단순하게 받아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 자리로 알고 있었던 형태인데 손을 빼고 진행하는 거. 네. 굉장히 또 새로운 수법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전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그냥 젖혀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 흑이 조금이라도 물론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백도 늘어서 두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좀 사석 작전을 유도하는 이렇게 버리는 작전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돌을 버렸을 때 백이 상당히 두터운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좀 끊어서 활용하는 것은 놀랍네요. 이게 끊어서 활용하는 것은 이런 막아서 흙 모양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이런 자리가 선수는 아닌데요. 집으로 큰 곳인 것 같습니다. 변에서는 백집이 좀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백이 좀 많이 손해를 입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두텁죠. 전체로 두터운 세력으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백이 괜찮아 보이네요. 실제 승률상으로도 백이 6대 4 정도로 우세한 국면입니다. 여기서는 한 7대 3까지 벌어지는데 여기서 일단 손을 빼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요. 이런 부분전에서 술기상의 사활에서 인공지능도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승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방금 전에 여기 70%를 넘겼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이 수가 후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을 빼고 진행하는 것을 그냥 추천합니다. 손을 뺐을 때 백이 좀 우세한 상황이고요. 자, 이때는 잡으러 가는 것보다도요. 지금은 이제 그냥 백을 넘겨주면서 전체적으로 두터운 모양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앙 쪽을 젖혀서 이제 백도 만족스럽죠. 백도 일단 한 점이 연결되면서 변에서 꽤 큰 실리를 차지했어요. 자, 이럴 때 사실 포석을 짤 때요. 여러분들께서 언제 선수를 잡아야 할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약간 돌을 지켜야 될지 그런 상황 판단이 참 어렵잖아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인데 좀 이럴 때 보면은요. 이 흙이 두터워 보여도 막상 손을 뺐을 때를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백이 이런 자리를 지금 인공지능이 추천하는데 이런 자리를 하나 딱 놓여지면 다른 곳을 두자니 이런 데 들여다보고 상변 쪽에 걸쳐가면 또 상변에서 백에게 웅장한 세력이 막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또 좌측의 흑돌이 곰마로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잡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곰마가 있게 되면 일단 상대방이 좀 공격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이런 나를자도 좋은 자리 그리고 또 상변의 모양도 점점 넓힐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곰마가 있으면 판짜기가 어려워져요. 주도권을 빼앗긴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대세점 가는 것보다는 일단 흑돌에 대한 안정이 우선됩니다. 우선시되는데 밀어서 이 모양에서 항상 정석 후의 입구자에서 밀어가는 자리가 급소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호구 쳐서 이렇게 받아주는 이런 형태가 정석 후의 대세점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흑돌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시급한 자리가 되겠죠. 네, 이렇게 밀어서 일단은 흙을 안정시킨 다음에
또 상변의 모양이 점점 좋아지니까요. 일단은 귀를 굳히면서 또 백 세력을 견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호 타협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귀에 삼삽침입으로 들어가서 흑에게 이제 어느 곳을 막을 것이냐. 참 이럴 때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어요? 저라면 지금 하변 쪽에 흑돌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막아서 백을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한 점을 내주고 백에게 흑에 지금 보시면 흑은 쉽게 2점을 가져가는 이런 실리형 정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인공지능은 반대로 막았더라고요. 승률을 알아보면 거의 비슷한데 이쪽을 막았을 때는 승률상으로는 아주 약간 마이너스 됩니다. 한 1%, 1.1%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고요. 이 하변의 모양만 놓고 보면 특히 이 빵따냄을 했을 때 상대 돌의 간격, 요 발전을 봤을 때 하변 쪽에 지금 간격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간격이 좁을 때는 이러한 진행을 많이 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유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지금 2단 젖히는 수는 원래 손에 달하는 건데 지금은 100도 지금 흑에게 이 한 점을 따냈을 때 이 빵 따냄이 뭔가 발전이 없다고 보고 아주 쉽게 이렇게 실리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그냥 한 점씩 가져갔는데 하변 쪽에는 별게 없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런 진행을 추천을 하네요. 자, 그런데 인공지능은 반대편을 막아서 여기서도 젖혀서 2단 젖히는 정석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은 과거 정석이 사실 몇 개 되지 않아요. 그 몇 개 되지 않는 정석 가운데 이 정석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애호가 분들께서 잘 모르세요. 이 정석을 너무나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정석이잖아요. 한 점 내주고 바꿔치기로. 이 정석이 정말 많이 나오고 실제로 지금 인공지능도 이렇게 두는 걸 추천하고요. 프로들 바둑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음껏 두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변에 이제 백이 손에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수를 치고 이런 곳을 젖혀 있게 되면 일단 백 집의 모양에서도 이제 준동할 수 있는 붙여가는 수라든지 뒷맛이 크게 남게 되고 또 하변의 모양도 좀 단수로서 좀 모양이 커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서 두는 것이 대세점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서는 어느 자리가 클까요? 저는 이제 기보를 미리 검토를 해보았는데 제가 만약에 실전이라면은 이런데 날일자가 떠올라요. 만약에 백이 이런 자리를 두게 되면 좀 모양이 굉장히 상당히 커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떠오르는데 놓아보니까 인공지능은 조금 발이 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둔다면은 미는 수가 날일자보다는 더 좋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두게 되면 승률상으로는 6.7%가량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후수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런 자리 날일자를 가면 지금 백이 두터워서 반격을 당할 텐데요. 이렇게 건너붙여서 끊게 되면 툭도 안 되고 이렇게 끌고 나오는 곳은 끊기는 약점과 중앙 쪽 막히는 곳이 맛보기로 흑이 곤란합니다. 자, 날일자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그러면 받아주면 큰 이득이겠지만 받아주지 않았을 때 후수가 되기 때문에 미는 수가 훨씬 더 좋고요. 미는 자리를 지금 인공지능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네요. 네, 기보상에서는 상변 쪽에 2칸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서로 간에 큰 곳인 것 같아요. 백도 이곳을 갔을 때 이 눈목자의 침입도 엿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상변에 일단은 많은 집을 확보할 수가 있죠. 이한수로서요. 자, 변으로 2칸을 벌려가니까 이제 다시 우변 쪽에 재밌는 수가 등장했습니다. 눈목자로 귀구침을 했을 때요. 거의 대부분 3-3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 눈목자 굳힘에는 무조건 3-3으로 들어가서 날일자 굳힘에는 워낙 좁기 때문에 들어가도 그냥 살기도 힘들고 패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눈목자에서는 들어가면 언제든지 그냥 살 수 있는 형태예요. 정석의 진행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이 결과가 백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석으로는 뭐 한 번 지켜서 마무리를 했는데 양쪽 흙이 살아있다고 보고요. 인공지능은 발빠르게 지키지 않고 그냥 변벌림으로 양쪽 변벌림으로 이렇게 발빠르게 전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행은 백이 불만이라는 거고요. 눈목자 굳힘에 3-3 침입 잘 두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즘은 사실 이렇게 걸쳐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좀 간격이 좁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걸쳤을 때 알아보면 승률상으로는 한 1% 이상 떨어져요. 여기서는 또 철주 내리는 행마가 나오네요. 요즘 철주가 잘 안 나온다라고 제가 강의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또 특수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전에는 2선에 이렇게 저공비행으로 침투하는 수를 진행을 했고요. 3-3으로 받아주니까 눈목자 벌림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도 치받아서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두게 되면 변 쪽으로 늘어만 준다면 막아서 그냥 3-3을 받아주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죠. 귀로 들어가는 수가 있네요. 와, 놀랍습니다. 저는 이 수는 처음 보는데 지금 보시면 이 백돌, 중앙돌이 흙의 세력을 견제하고 있어서 좀 배석의 특수성이 좀 아무래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귀 쪽을 늘어서 두는군요. 그럼 이런 것도 고정관념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치받아서 뒤로 늘어서 둘 것 같은데 귀를 늘어서 나를자를 두어서 또 이런 데 붙여가는 수도 굉장히 통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의 실속이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서도 그냥 건너가죠. 자, 기보상에서는 3-3을 받아주니까 눈목자 정도로 유연하게 행마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어떤 자리가 좋을까요? 일단 이런 자리는 굉장히 큰 곳이죠. 이런 자리도 둘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여기서 놀라운 자리를 두어 갑니다. 덧쳐 이어서 실속 있는 이제 수를 두는데 보통 끝내기 단계에서 이런 젖혀 이음을 많이 두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특히 3-3 정석 이후에 보통 날일자에서는 이렇게 늘어가는 형태가 많이 나오고요. 이런 형태에서 젖혀 있는 자리를 굉장히 크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주면 이득이기 때문에 집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받지 않고 싶은 자리인데 받지 않았을 때 놓고 보면 이 붙여가는 수가 실리적으로는 상당히 큰 곳이죠. 그런데 지금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좀 백이 상당히 두터워 보이는데 이 자리를 침투를 해서 이렇게 상대 모양을 약간 비집어서 파고드는 이런 형태를 추천하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흙이 충분히 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젖히더라도 이럴 땐 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칸으로 그러면 한 칸이 끊김을 방비하고 있습니다. 백도 약점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구를 치게 되면 되려 큰 악수가 되는 거고요. 둔다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이 싸움이 좀 흙이 할만하다, 유리한 싸움이다라고 인공지능은 알려주네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데 그냥 받아주면 좀 중복이어서 손해가 되고 기보상에서는 중앙 쪽을 밀어서 일단 이렇게 들어가는 수를 방비했습니다. 하지만 끝내기 상으로는 붙이는 수가 껴붙이는 수가 아직 남아있죠. 집으로만 놓고 보면 호구가 훨씬 나아 보여요. 근데 호구를 치게 되면 5%가량 승률이 떨어집니다. 당했다고 보고요. 중앙 쪽으로 꼬부리는 수가 지금 정수예요. 자, 여기서도 또 어느 곳이 큰 곳이 될까요? 지금 우변 쪽에 뭔가 들어가서 두고 싶은 자리인데 인공지능은 우변에 백이 조금 약간 눌려있는 형태다라고 보고 있고 아예 그냥 일단 한번 이제 응수타진으로 붙여만 놓고요. 여기서도 건너가네요. 바로. 저도 지금 기보 수순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바로 붙여서 건너가네요. 이렇게 두고 나서 보니까 흙의 실속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밀었을 때 백은 이제 집으로 큰 곳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가는 수도 엿보고 있어요. 흑돌도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가는 곳이 굉장히 큰 곳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좀 적절하게 이런 이선에 젖혀 있는 수 그리고 이렇게 밀어가는 이런 수를
어떤 타이밍에 두어야 될지 저도 참 막막한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보집을 보면서 배우는 바가 크고요. 네, 여기서도 우변을 어떻게 처리를 하나 봤더니 이렇게 눌러서 백을 좀 눌러놓고 다시 또 날일자로 전체적으로 그냥 살짝 누른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주니까 또 하변에 날일자로 이렇게 이제 벌렸을 때 모양을 키울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하변에서 또 한껏 모양을 넓혀서 대세점을 차지했고요. 이때도 서둘러서 들어가지 않고 이런 자리 만약에 들어가면 아마 많이 좀 시달릴 것 같아요. 좀 흑의 승률이 이렇게 둘수록 많이 올라가는데 상대 모양의 집이 커 보인다고 해서 들어가면 바둑이 좀 전체적으로 엷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좌측의 백돌이 좀 미생이에요. 이렇게 돌이 갈라지면 엷어지기 때문에 좀 약간 인정을 해주고요. 백도 계속 이제 큰 자리를 가는데 이런 젖힘 수도 손을 뺐을 때 이런 붙임으로 흙을 좀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두고 나서 보면 좋은 자리인데 절대 떠오르지 않는 자리예요. 끊는 것은 무리가 되겠죠? 지금은 백 주변에 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젖힘, 흙도 받아주는 것이 정수고요. 네, 이미 활용이 됐습니다. 이런 자리를 흙이 나중에 둔다고 봤을 때 좀 굉장히 두터운 곳이거든요. 근데 백이 먼저 이런 젖힘으로 활용을 하니까 두고 나서 보면 알겠어요. 왜 좋은 곳인지. 근데 실제로 제가 딱 봤을 때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젖혀 놓고 받아주니까 네, 이렇게 상변에 아까 제가 흙으로 이 자리가 큰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으로 네, 받전자 자리로 갑니다. 이런 것도 그냥 지키게 되면 끝내기에서 나중에 많이 당하죠. 그래서 먼저 갈짓자 행마지만 가르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갑니다. 네, 그리고 흙도 받아주니까 여기서 또 중앙 쪽을 밀어서 차근차근 두터움을 키워가네요. 흙도 받아주니까 다시 한 칸으로. 자, 여기서도요, 직접적으로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한 칸을 띄었을 때 끊기기 때문에 백이 안 됩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이 들어가는 수를 노리니까 손을 뺀다고 가정을 하면 침투를 했을 때 이렇게 끌고만 나오더라도요, 흑돌이 양분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흑이 지키는데 여기서도 네, 좋은 수로 행마를 한 칸을 뛰지 않고 지키는 것이 정수인데 여기서도 뭐 귀를 이런 식으로 지킨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으로 행마를 최대한 모양을 키우면서 지금 두어 갑니다. 사실 집으로만 놓고 보면 이런 수도 잘 안 떠올라요. 사람 기준에서는 뭐 귀 쪽을 막는 것은 끊김이 남아있기 때문에 뒷맛이 나빠서 두기는 어렵고 둔다면 저는 이렇게 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자리를 두게 되면 승률상으로는 한 2%가량 떨어지네요. 네. 기보상에는 받아주었습니다. 받아주었는데 네, 받아주는 것이 부분적으로 이제 일단 이 침투를 방비하는 수가 되겠죠. 받아주고 나니까 다시 또 이렇게 모자를 씌워서 하변의 흙의 세력을 견제하고요. 네, 참고로 제가 이 기보집을 중국 골락시 유료 프로그램으로 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강의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료 배포하고 있는 카타고예요. 인공지능 카타고인데 추천수가 약간씩 달라요. 승률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골락시 기준으로 이 자리를 두었을 때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카타고 기준에서는 손을 빼고 일단 한 점을 따내고 그러고 이렇게 다시 지키는 것을 추천하네요.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인공지능 기력으로 놓고 보면 중국 인공지능 유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골락시가 더 좀 실력적으로는 약간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다른데 저도 지금 굉장히 좋은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지키는 것이 부분적으로 정수가 되겠고 그러니까 백이 모자로 하변을 견제했습니다. 자, 이런 자리 보통 이렇게 그냥 받아주기 마련인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한 번 입구자를 두어서 백이 받아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따내놓고 이렇게 지켜두더라고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환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만약 그냥 받아주게 되면 백이 일단 이어서 반대편에 일단 흙의 빵따냄을 이제 방비하면서 좀 두텁게 처리를 합니다. 지켜둡니다. 좌측을 지켜놓고 받점자를 쬐을 때 이때는 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칸으로 이 한 점을 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한 점을 버릴 수가 있는데 나를자가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한 점의 가치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한 칸을 뛴다면 이 한 점은 굉장히 크죠. 한 수를 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무겁게 일단은 백도를 한 점을 버릴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지금 빠져나오는 수를 보류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지킨 겁니다. 그럼 만약 지금 그냥 이렇게 따라서 나온다면은요, 저도 실전에 그냥 이렇게 따라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근데 이렇게 따라 나오면 백에게 좀 흐름을 내주게 돼요. 이 자체로 좀 백은 흙의 새를 이미 좀 눌렀고 또 주변에 그 좌측에 흙이 따내는 곳이 아까부터 인공지능 블루스팟 자리로 떠오르는 큰 곳이었는데 요 따내는 자리가요. 네, 요 자리를 백이 역으로 자연스럽게 선점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좀 어렵죠. 판단할 수 있는 저도 너무 어려워서 왜 이곳을 째고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곳을 그냥 한번 교환만 해둔 상태에서 다시 뒤로 지켜오나 너무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그냥 지킬 경우에 이때는 이렇게 째는 곳을 그냥 덮어 씌워서 한 점을 버릴 수가 있었던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상대도를 무겁게 만든 다음에 다시 나를자로 지켜갔고요. 기보의 수수는 여기까지. 네, 속률 알아보면 100 기준으로 56% 정도로 지금 블루스팟 자리가 떠오르는데 네, 기보마다 속률이 다르고요. 사실 실제는 뭐 반집 차이도 안 나기 때문에 0.4집이라고 하는데 사람 기준에서는 그냥 5대5 막상 막하의 그 승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보집이기 때문에 거의 다 그냥 모든 수들이 다 정답이에요. 실수가 없는 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바둑 공부하실 때 사람 기보를 모아보는 것보다요. 인공지능 기보가 어렵긴 합니다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도 한 수 한 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최대한 제가 이해한 것을 토대로 강조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이고요. 프로기사 기준인 제가 봐도 어려운 수들이 많지만 우리 애호가분들께서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보집을 뭐 기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마 4, 5단 이상 정도 되시는 기력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고급자 여러분들에게는 공부하기 정말 좋은 재료이니까요. 기보 놓아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